이번 시간에는 취득 또는 양도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확정이 되는 날짜고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확정됨으로써 신고기한하고 그 다음에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양도일하고 취득일을 확정하는 내용이고, 양도일이 정해지면 예정 신고기한, 신고납부기한 또는 확정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지는데 신고 의무를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해서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취득 시기, 양도 시기의 원칙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겠습니다. 예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잔금 청산일, 대전제인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다고 하면 그 날을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 날짜가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잔금 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등기 관련법에 따라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잔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날 계약을 합니다. 총 계약금이 3억 원이라고 하면 계약금을 1억 원 주기로 했고, 중도금을 1억 원 주기로 했고, 잔금 또한 1억 원을 주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계약서상에는 잔금 청산하는 약정한 날짜가 이 날짜였는데, 실제로 실제로 계약서상에는 2018년 2월 3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계약서 내용과 달리 양수인이 이틀 뒤인 2018년 2월 18일 날 1억 원의 잔금을 치렀다고 했을 때, 양도 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 청산일인지 아니면 실제 양수인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잔금 청산한 날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2018년 2월 3일이 맞겠습니까? 이 경우에 잔금 청산일의 의미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양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양도 시기는 2018년 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계약일이 2018년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 날짜가 2018년 2월 5일. 그 다음에 잔금 청산일이 2018년 3월 24일 되겠습니다. 5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서 계약금이 1억, 중도금이 1억, 그 다음에 잔금 청산 금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시기에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한 날짜가 양도 시기가 됩니다. 청산한 날짜가 18년 3월 24일 되는데 예외 조건이 있죠.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잔금 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잔금 청산일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빠르기 때문에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 2018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갑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대금을 5억으로 보겠습니다. 계약금을 1억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1억, 그 다음에 잔금 청산일을 3억, 이렇게 양도대금을 5억 지급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1월 5일 날 계약금 1억, 2018년 2월 3일 날 계약 중도금 1억,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은 2018년 2월 27일, 그 다음에 잔금 날짜는 2018년 3월 5일 날 3억, 그 다음에 2018년 3월 24일 날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날짜가 3월 24일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자인데 거래 조건에 따라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했을 때의 양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약서상 이 내용입니다. 총 5억 원의 양도 대금을 계약을 하면서 양도세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양도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는 그런 사례인데 잔금 청산일, 계약서상의 금액 5억 원을 납부한 날짜 2018년 3월 5일 날 이 날짜를 잔금 청산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양도세도 양수인이 내줬기 때문에 양도세를 대납하는 날짜, 이 날짜 2018년 3월 24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18년 2월 27일로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9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라고 규정을 하면서 양수인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잔금 청산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사례에서 양도일은 양수자가 양도세를 대납하는 날짜인 2018년 3월 24일 이 날짜는 양도 시기와 관련이 없겠습니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잔금을 청산한 날짜, 양도세를 제외한 잔금을 청산한 날짜인 2018년 3월 5일자가 양도 시기가 되는데 잔금 청산일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더 빠릅니다. 이 사례에서는 빠르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 해당이 돼서 이 사례에서는 양도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 2018년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장기 할부 조건의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의 양도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장기라고 하면 장기는 1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할부,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금 포함해서 3회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 할부 조건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금을 포함해서 자, 요건을 보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자, 할부 몇 번에 나누어서 낼 것이냐. 이것은 계약금을 포함해서 3회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계약금을 만약에 제외한다고 하면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1년이란 장기 요건이 있습니다. 그 1년을 산정하는 건 어떻게 따지냐. 자, 양도 시기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 최종 부불금은 양도 대금 중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납부한 날짜가 최종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양도 시기는 위에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 다음에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이 빠른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시기는 자, 이렇게 장기 할부 조건이 된다고 하면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장기 할부 조건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억의 양도대금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하고 양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대금은 계약금이 있을 거고요. 1억, 그 다음에 중도금도 1억입니다. 최종 부불금 잔금을 3억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총 양도대금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장기 할부 조건, 요건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장기 할부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기는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그리고 할부는 계약금을 포함하면 3회 이상으로 나눠서 지급을 해야 되고 계약금을 제외하면 2회 이상 분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돈 지급한 것을 계약금을 포함해서 3회 이상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2017년 5월 1일 날 계약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 3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최종 부불금 지급이 3억 원입니다. 계약금을 포함해서 할부 조건인 3회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충족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1년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양도 시기부터 최종 부불금 납부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때는 요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양도 시기 봐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2017년 5월 20일,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일이 2018년 4월 1일입니다. 여기서 양도 시기는 사용 수익일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빠르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양도 시기가 될 거고요. 양도 시기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요?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지급일까지 이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도 충족을 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할부 조건이 해당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례가 이렇게 사례가 됐지만 만약에 사용 수익일이 2017년 5월 20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18년 4월 1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빠른 날짜가 사용 수익일이기 때문에 2017년 5월 20일이 양도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사용 수익일이 이 양도 시기가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양도 시기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수익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할 때 밑에 양수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사용 수익일이 되는 것이고요. 계약 조건에 내용이 없었다. 이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 승낙을 받고 양수자가 해당 자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 날, 그 날짜가 사용 수익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양도 시기,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에 있어서 양도 시기에 의해서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취득 시기는 사용 수익일,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창고를 사용할 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신축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목적으로 착공을 2018년 1월 1일에 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 사용 승인 준공이 떨어진 날짜가 2018년 6월 30일입니다. 근데 준공 떨어지기 전에 그 전에 사용이 가능해서 실제로 사용한 날짜가 2018년 5월 31일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준공 날짜인 2018년 6월 30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지만 실제 사용일이 더 빠르다. 그러면 2018년 5월 30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준공과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증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축한 경우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산정해서 취득일을 규정을 하는 것이며, 취득일이 규정이 되면 이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와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증축되는 경우는 어떤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1층하고 2층이 있었습니다. 1층하고 2층은 2017년 6월 30일 날 착공을 해서 2008년도 1월 1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1월 2일부터 1층, 2층이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인데 3층이 필요해서 2018년도 1월 3일 날 이 부분이 3층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완성이 됐을 때 완성을 시켜서 2018년도 6월 30일 날 1층, 2층, 3층 완성된 건물을 양도했을 때의 취득 시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층, 2층 취득 시기가 틀립니다. 1층, 2층의 취득 시기는 이때부터 보는 겁니다. 1층 취득 시기는 이때가 1층하고 2층의 취득 시기입니다. 그리고 증축일, 이게 3층 증축 준공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3층 부분의 취득일은 2018년도 1월 3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6월 30일 날 3층 건물을 양도했다고 하면 양도 차익은 두 개로 구분해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당초 1, 2층은 취득 시기를 2008년 1월 2일부터 해서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요. 중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1월 3일 날이 취득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할 때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증여로 취득할 때는 증여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데, 증여일이란 것은 여기에서 증여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증여일 같은 경우는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 날짜를 취득시로 보아서 그때의 평가액인지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 홍길동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홍길동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자연인만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인인 홍두깨가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2월 20일 날 홍길동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홍길동 앞으로 상속 개시 전에 주택 한 채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홍길동이 사망함에 따라서 홍길동의 상속인들, 상속 순위로 보면 1순위는 배우자와 최근친 직계 비속이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협의 분할에 의해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정해지는데요. 가정에서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 분할해서 홍두깨에게 해당 주택을 소유권을 상속받도록 협의 분할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의 취득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의 분할되면 추후에 이제 등기소에 가서 협의 분할되면 이제 소유권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홍두깨는 등기소에 가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입니다. 이전 등기를 하면 비로소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홍두깨의 명의에서 상속인 홍두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 경우에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시점도 아니고 협의 분할하는 시점도 아니고 홍길동의 사망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취득 시기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권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 분할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때는 소급과세, 소급으로 해서 이때부터 홍두깨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2월 20일 날 홍두깨는 해당 주택을 취득해서 추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때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는 민법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증여자인 아버지가 해당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중자인 아들은 그 의사표시를 수락하는 표시를 또 해야지만이 민법상 증여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 이 사례에서 증여계약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 그리고 아들은 수락표시를 해서 계약한 날짜가 2018년 1월 3일이고 그 다음에 이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날짜가 2018년 4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등기부상의 원인 날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수일 날짜는 2018년 4월 2일, 즉 수중자가 등기소에 가서 해당 부동산을 증여로 등기한 날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짜가 접수일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취득 시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양도일부터 취득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여와 관련해서 반환되는 경우, 합의 해제되는 경우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증여받은 재산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 2018년 1월 3일 날이 될 것입니다. 아까 A와 같이 이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는데 1번 증여일로부터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예를 들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반환. 이 경우는 아들이 다시 아버지한테 재증여를 하는 겁니다. 재증여. 재증여를 했을 때 그때 추후에 이제 양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이제 EOL 과세란 개념은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이 양도 시기가 되는데 증여일로부터 5년이 넘어가서 양도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EOL 과세 적용이 안 됐을 때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보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 증여,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한 거,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한 거 모두 증여로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기 때문에 1번 시기에 재반환을 했다. 그러면 당초 아버지가 예전에 취득했을 때 증여일 전에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날짜, 그 날짜가 증여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까지는 어떻게 보냐면 이 경우에는 2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했던 거를 다시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시 반환을 해서 아버지가 추후에 5년이 넘어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기는 반환한 날짜 이때 반환한 날짜의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넘어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시 해당 아파트를 반환하는 경우는 당초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다음에 반환했을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두 번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 반환했을 때 나중에 이 자산을 나중에 추후에 양도한다 그러면 반환한 날짜가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점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시점이 증여의 취득 시기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유형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잔금 청산일까지 해당 물건이 자산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잔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 시기는 완성일이 해당 자산의 완성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자, 이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16년 3월 2일 날 최초 분양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1일 날 중도금을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월 3일 날 잔금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31일 날 준공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준공 때까지는 분양 아파트는 계속 신축 중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신축 중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원칙적인 대원칙으로 따지면 대원칙은 잔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양도 시기. 양도 시기가 됩니다. 양도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부동산의 양도 시기가 돼야 되는데 조건은 만족했어요. 근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경우에는 비로소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쭉 가다가 준공 시점에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취득하게 돼서 나중에 양도했을 때에는 부동산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까지 해당 주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날인 준공일을 취득 시기로 봐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했다. 이럴 때의 양도 취득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 요건을 충족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잔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어야 되는데 잔금 청산일 때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취득 시기로 가서 취득 시기를 확정하면 되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인 2018년도 3월 24일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초에 양도를 했다.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2018년 3월 24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양도하는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취득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준공일 전에 예를 들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냈고 잔금 치르기 전에 이때 양도를 한다. 이때 양도를 한다. 준공이나 잔금 청산일 전에 양도를 한다. 이때의 부동산의 자산의 종류 준공이나 잔금이 치러지기 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때의 자산의 종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양권의 양도는 말 그대로 취득 시기는 계약일로 가서 이때 양도일까지 해서 양도 시기,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 자산이 부동산인지 아니면 분양권인지에 따라서 취득 시기가 달라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권을 취득해서 나중에 추부동산으로 준공된 후에 양도했다고 봤을 때의 취득 시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짜를 보면 되는데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이 잔금 청산일이 빠르다고 하면 잔금 청산일 현재 부동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요건은 완성이 됐지만 비로소 준공됐을 때 부동산이 취득되기 때문에 이때는 준공일이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가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준공일 이후에 잔금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양도 시점인 잔금 청산일을 지급할 때 이미 부동산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준공일과 잔금 청산일 중 늦은 날짜인 잔금 청산일이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민법에 의해서 시효 완성으로 해서 취득한 자산은 취득 시기는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짜가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 대전제, 양도소득세의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고 예외로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잔금 청산일과 잔금 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예외적으로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가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